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자, 신형고 2023학년도 한국지리 이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앞두고 있죠? 예, 여기 이제 기출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강 1번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7번 문제네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했습니다. 요런 문제는요, 사실 빨리 푸는 꼼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옳게 답한 학생 한 명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갑을병정무 중에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학생 한 명만 찾아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그런 꼼수를 쓸 수도 있지만, 자, 여튼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한번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서울의 구별 특성이 A와 B가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네요. 먼저 세로축을 보면 사업체 수예요. 뭔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한다는 얘기겠죠. 요게 이제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예, 요런 기능에 특화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A 지역이 바로 이 상업과 업무 기능이 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도심에서 요런 기능이 많죠. 그래서 A는 도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종로구나 중구 지역을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볼게요. B는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네요. 예, 초등학생들이 많다는 건 이 지역에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B는 주거 기능이 많이 이제 퍼져 있는 주변 지역 혹은 외곽 지역,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도심 주변 이렇게 나눴을 때 A에 대한 B의 상대적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의 상대적 특성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보죠. 갑은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지만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요. 요거 도심에 대한 이야기고요. 주거 기능이 우세하다. 네, 요게 맞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은 B는 주거 기능이 우세하다. 나머지 기능도 다,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이제 도심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중심 업무 기능, 그 다음에 상업용지의 평균 지가, 그리고 금융 및 보험업, 이거 다 도심에 대한 얘기고, 예, 요것만, 을만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다. 예, 요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 1번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는요, 이른바 킬러라면 좀 요게 이제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했을 정도로 좀 고난도 문제입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과 경지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경지가 뭐였죠? 농사 짓는 땅이었죠.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는데요. 요럴 땐 지도부터 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지도의 네 지역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서울과 경계를 맞닿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랑구 지역, 예, 중랑구 지역 근처에 있는 요 도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자, 남양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동남쪽에 예, 위치해 있는 도시 여기 성남입니다. 우리가 성남 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었죠? 제1, 2기 신도시가 다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업무시설인 판교 테크노밸리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점, 예, 요런 것들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서남부에 바다를 끼고 있는 화성, 예, 이 화성을 좀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화성 지역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를 푸는데도 핵심이었고 앞으로 수도권을 이해하는데도 요 화성에 대한 예,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은 안성이네요. 평택은 서해안을 끼고 있고 안성은 그거보다 내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남양주, 성남, 화성, 안성 놓고 자, 문제로 가봅시다. 가나, 다라. 자, 일단 가나하고 다라가 상당히 다르죠. 뭔가 굉장히 다른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둘부터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나는 경지 면적은 상대적으로 작고 서울로의 통합 비율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남양주나 성남이 가나에 해당되겠죠. 반면 서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고 또 도시 면적도 좀 넓은 편인 화성과 안성이 아마 다라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짝을 이루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먼저 가 나중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좀 더 높으면서 경지 면적도 좀 더 넓은 가가 남양주예요. 네. 요 가가 남양주가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경지 면적이 조금 더 넓잖아요. 남양주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도 배웠듯이 도농통합시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금시라는 곳과 남양주 군이 이제 합쳐진 곳인데, 물론 과거에 군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양주는 상당히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군의 어떤 시골의 정치를 많이 찾아볼 순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틈틈이 이렇게 농촌의 경관이 나타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남양주 쪽으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면 예,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반면 나는 성남인데요. 일단 성남이 경지 면적도 더 낮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좀 더 낮은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성남시의 이제 주 업무 기능을 많이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의 비율이 좀 낮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와 라입니다. 다와 라 중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은 다가 좀 더 높고 경지 면적도 다가 더 넓어요. 자, 화성과 안성 중에 아무래도 화성은 우리가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상당히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예요. 무슨 뜻이냐면 상대적으로 경지 면적도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기아자동차와 같은 큰 일자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이 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 답번이 바로 이 화성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성의 특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화성시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자, 제2기 신도시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서울로의 출퇴근이 있겠죠. 저 서울로의 통근 통학이 있겠다. 자, 그래서 이 제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고속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전철, 그리고 SRT, 뭐 이런 고속철도 이런 것들이 잘 놓여져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도 활발하고, 두 번째, 상당히 많은 산업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업체 이름 그대로 밝히자면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이런 큰 회사의 어떤 공장들도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그러면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있겠는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세 번째, 동시에 어떤 지역별로는 이제 시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농경지의 면적도 상당히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화성시 안에는 농촌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와 같은 독특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나머지 하나는 서울에서 가장 멀고 수도권 전철도 아직은 개통이 되지 않은 안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통근 통학 비율도 가장 낮죠. 자, 이렇게 남양주, 성남, 화성, 안성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다. 남양주에는 1기 신도시가 없지요. 성남에 있습니다. 나는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성남은 남양주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이거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거 우리 사실은 도시 순위 그거 잠깐 공부를 해보기도 했고요. 성남은 지금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성남입니다. 남양주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남만큼 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남은 남양주보다 인구가 많다. 맞고요. 다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화성은
성남에 비해서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화성에는 대규모의 어떤 제조업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라는 다보다 안성은 화성보다 지역 내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아파트가 차지한다라는 말은 뭔가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가 좀 많다.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신도시는 이제 그 라하고 다하고 놓고 봤을 때 화성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여기 살펴봤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재작년 수능으로 갑시다. 자,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또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부이다.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 몇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자, 수도권, 고도 경제 성장, 남동임해공업지구, 수출주도 다 키워드네요. 자, 이거 몇 차일까요? 우리 국토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1차 계획대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970년대 5대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버는 세계적인 국토 경쟁력. 자, 글로벌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 친화 얘기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광역 경제권, 지역별 특화 발전, 뭔가 지역의 발전을 꾀한다. 자, 요거 아마 뒤로 갈수록 이런 성격이 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사실 5차 국토종합계획을 시행 중입니다만은 우리 교육과정은 4차까지 다룬다고 했죠. 이게 아마 가장 우리 교육과정에서 뒤까지 다루고 있는 4차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1차, 4차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시행 시기에 KTX가 처음 개통되었다.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사실 선생님은 이 KTX가 처음 개통하던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이제 부산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태어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힌트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KTX 개통일은 2004년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훨씬 더 이전이죠. 기억이 아니고요. 자, 니은 시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처음 지정되었다. 그린벨트는요, 1970년대부터 이미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4차, 뒤늦게 지정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이음보다 시행 시기에 이르자. 예, 요게 정답이겠네요. 예, 훨씬 더 이른 시기에 계획을 세운 것이다. 니은 시행 시기는 기억 시기보다 인구 집중률이 낮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아무리 분산 정책을 쓰려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수도권 인구 집중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중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낮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나중 시기가 될수록 인구 집중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억은 균형 개발, 니은은 성장 거점 개발. 예, 반대로 됐죠. 예, 요거 반대로 표시하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작년 수능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세 지역을 볼까요? 이게 어느 군지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도심에 해당되는 종로구와 중구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남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흔히 부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특한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돼서 이제 그 구로 디지털 단지, 뭐 가산 디지털 단지 이런 것도 만들어졌었고, 과거에는 제조업이 발달했었지만 지금은 제조업보다는 IT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기능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우리가 강남 서초, 특히 강남구에 대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어요. 요게 되게 독특한 지역이라고 했죠. 자, 강남구 지역의 특징 뭐였었죠? 자, 우리가 강남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했어요. 강남구는 원래 부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업 업무 기능이 대단히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이 약하다. 그래서 뭐 인구 공동화 현상도 나타나고 뭐 그저 이런저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강남구는 매우 독특하게 상업 업무 기능이 발달함과 동시에 주거 기능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파트가 많잖아요. 굉장히 비싼 지가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다 발달한 곳, 강남구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서초구도 당연히 비슷하고요. 자, 그래서 이 강남 서초 지역을 이 특징을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는 부도심의 특징과는 전혀 다르다. 둘 다 많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면서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자, 가로축은 상주 인구네요. 상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가 어디냐 한번 볼게요. 상주 인구가 이 셋 중에 가장 적은 곳은 아마도 종로구와 중구일 거예요. 종로구, 중구는 전통적인 도심이기 때문에 상주 인구보다는 주간 인구가 많고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가번이 종로구와 중구다.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보면요. 통근, 통학, 순유입 인구라고 했습니다. 순유입이라는 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출근하고 학교 다니러 이곳으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비교적 작죠. 여기로 출퇴근 별로 안 하면서 상주 인구는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상대적 상주 인구는 꽤 많지만 출퇴근하러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곳, 예, 여기가 아마 구로 금천 되겠습니다. 물론 구로 금천에도 직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종로 중구나 서초 강남만큼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번 아까 얘기했죠. 둘 다 많다. 상업 업무 기능과 주거 기능이 모두 발달한 곳, 여기가 이제 강남 서초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가는 나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제조업은요, 이제 서울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구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옳지 않고요. 가는 다보다 용도 지역 중 상업 지역의 비율이 높다. 자, 요거 은근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상업 기능은 둘 다 발달했어요. 종로구나 뭐 강남구나 둘 다 발달했는데 문제는 비율이잖아요. 그죠? 자, 상업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뭐가 있을까요? 제조업은 거의 없을 테니까 아마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비율을 아마 따져봤을 텐데 종로구, 중구보다는 강남 서초구가 주거 기능도 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상업지역의 비율은 아마 종로, 중구가 더 많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주거 기능이 거의 없으니까요. 요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쳐놓고 밑으로 한번 더 살펴봅시다. 나는 가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중요한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 서비스업. 요거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루기도 했는데요. 자, 요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생산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한마디로 생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뭐 편의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약국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서비스업입니다. 반면 광고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등 주로 기업과 같은 생산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이걸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어떤 기업체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사업인데 그러면 일반 가정이 많은 곳보다는 상업 기능과 업무 기능이 많은 곳에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겠죠. 그래서 구로 금천보다는 종로 중구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 용어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구로금천구는 강남 서초보다 금융기관 수가 많다. 예, 금융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심, 부도심에 많다 그랬습니다. 아니고요. 다는 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다는 강남 서초는 가보다 종로 중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 인구 지수는요, 낮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느냐의 뜻이잖아요. 근데 강남구는 집도 많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부도심이지만 주간 인구 지수는 도심보다는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문제로 얻습니다. 자, 수능 4번 문제, 2021 수능이니까 2020년도에 친 거네요.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가나 도시 재개발의 특성을 비교할 때 A,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보면, 자, 가는 달동네였대요. 달동네였는데 지금은 과거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달동네였는데 이번에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막 담벼락에 그림 그리고 조형물 설치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 과거의 흔적을 좀 남겨놓고 이제 재개발을 한 거죠. 자, 요게 바로 철거 재개발이죠. 그죠? 요거는 수복 재개발이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A, B에 들어갈 항목. 자, 가는 무엇가 높느냐 보니까 기존 건물 활용도가 높진 않겠죠. 가번이. 예, 그래서 요건 아닐 것 같고요. 건물 층수랑 자본 투입 규모는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요렇게 될 것 같고요. 자, B 봅시다. 자, 수복 재개발의 경우 건물 평균 층수는 더 낮겠죠. 그래서 여기 B가 이제 나가 높은 거 아닐 것 같고 자본 투입도 아닐 것 같아요. 기존 건물은 더 많이 활용했을 것이고 층수는 더 낮다고 했죠. 둘 다 5인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6번. 자, 2021년 수능 8번.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서울의 세 구의 인구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구의 이제 설명에 대한 옳은 것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쭉 봅시다. 일단 구를 봐야 되겠죠? 노원구네요. 그죠? 잘 나오는 구 중에 하나죠. 주거 기능의 대표주자. 그 다음에 도심의 대표주자 중구 나오고요. 중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천구가 나왔네요. 금천구가 출제 비중이 좀 있어요. 그죠? 수능에서. 자, 세 구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상주 인구, 주간 인구 지수, 초등학생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상주 인구는 세 구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주거 기능의 대표 주자였던 노원구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가 아마 노원구일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생 수도 제일 많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낮고요. 자, 이제 중구랑 금천구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중구는 도심이니까 잘 알겠어요. 상주 인구는 작고 주간 인구 지수는 커요. 주간 인구 지수가 373. 굉장히 많죠. 초등학생 수는 가장 적고. 이제 요게 중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금천구가 되겠네요. 선생님, 금천구는요, 노원구랑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금천구는요, 물론 주거 기능도 있지만, 여기다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아이고, 글씨가 깨져서 죄송해요. 뭐 요런 것들도 있어서 업무 시설이 상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도 노원구만큼 100 이하로 막 떨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금천구를 C로 보는 것이 예, 적당하겠다. 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A는 B보다 출근 시간대에 순유입 인구가 많다. 순유출 인구가 많겠죠. 자, 노원에서 어딘가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고요. A는 C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A는 노원구는 금천구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구로구 금천구가요. 과거에는 대단히 제조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었던 지역입니다. 거의 순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금천구보다 노원구가 제조업체가 많다. 요거는 예, 아닐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중구는 A보다 상업용재 평균 지가가 높다. 도심이니까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B는 C보다 중구는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겠죠. 그죠? 상주 인구에 이거는 사실 계산을 해봐도 돼요. 상주 인구가 11만 9천 명이잖아요. 그죠? 11만 9천 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간 인구 지수는 거의 이제 3.73배니까요. 그죠? 요거는 22만 5천 명에다가 이제 1.2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도심 지역이 주간 인구가 훨씬 많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019년도 문제네요. 2020 수능 18번. 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야, 구를 또 보니까 금천구가 아주 개근하고 있네요. 그죠? 금천구 독특한 특징이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구도 잘 알겠는데, 하나 모르겠는 게 있죠. 제 서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구 강서구입니다. 선생님, 강서구는 우리 수업 시간 때 설명드린 게 별로 없는데요. 예, 강서구는요, 노원구랑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면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지역을 놓고 가나다 연결해 볼게요. 자, 통근통하게 유출 인구라는 건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게 높다는 건 주거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입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도심 쪽이 굉장히 많겠네요. 자, 그러면 답번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답번은 중구겠네요. 그죠? 답번은 중구일 텐데 가번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출 인구가 가장 많고 유입 인구는 가장 적으면서 인구수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가가 강서구가 될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금천구가 되겠네요. 자, 우리 금천구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주거 기능과 함께 뭐가 있다고요? 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다고요. 위에 바로 썼죠. 똑같은 거 또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거 기능도 있지만 요런 가산 디지털 단지, IT, 그 다음에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발달한 지역입니다. 선생님, 디지털 단지인데 왜 제조업인가요? 원래 구로구와 금천구가 엄청나게 제조업이 발달했던 곳이고요. 여전히 그 제조업 발달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IT 기업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제조업도 상당히 발달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죠. 강서구는 금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강서구는 더 주거 기능 쪽으로 가 있는 곳이니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교 가고 없겠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는 중구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예, 지금 금천구의 특징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 제조업체 수가 더 많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금천구는 중구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 예, 중구가 우리 서울의 가장 중심 지역이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시가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죠. 사실은 조선보다도 전에도 아마 발달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다. 중구하고 강서구 중에 대형마트 수가 많은 거. 자, 대형마트라고 하니까 상업기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대형마트는요, 시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대체하는 건데, 이 대형마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상봉동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봐도 알 수 있어요. 대형마트는 사실 거주지, 그러니까 주거지라고 할게요. 자, 주거지에 근접해 있다. 주거지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중구는 금천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거리가 멀다. 굳이 인구 얼마 안 되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중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멀리 다니기보다는 아마 도심 근처에 있는 직장을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 통근거리는 아마 금천구가 더 멀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한번 점검해 주시고 8번으로 갑시다. 자, 요거요. 은근 되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사실 지역별로 도시 분포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선생님도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각 도시, 각 권역별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래프는 인구 규모에 따른 권역별 도시 분포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했습니다. 자, 가라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이고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몇 개냐. 그 다음에 50만에서 100만, 뭐 20만에서 50만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많은 숫자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강원, 제주권에는 하나도 없고요. 자, 수도, 영남, 충청, 호남에 각각 분포할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가장 많은 데는 어디일겠습니까? 예, 수도권이겠죠. 그래서 답번이 수도권이다라는 거를 그냥 우리가 감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감으로 알면 어떡해요? 예,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분포해 있고 당연히 대도시들도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 수도권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도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일단 서울이 있겠습니다. 그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인 인천광역시가 있을 거예요. 자, 서울과 인천 이외에 우리가 광역시는 더 이상 없죠. 광역시는 없습니다만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을 우리가 특례시라고 한다. 이런 거 기억납니까? 우리 특례시라고 있었어요. 요거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특례시. 자, 특례시인 수원, 그리고 고양, 그리고 용인. 이 세 곳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특례시다라고 했어요. 자,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용인 요 5가지가 이제 5개의 도시가 수도권에서 100만 이상의 도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가번이 영남권이에요. 영남권에도 대도시가 4개나 되네요. 100만 명 이상 도시 한번 생각해보죠. 자, 우리 광역시가 3개잖아요. 그죠? 부산, 대구, 울산. 이거 말고 특례시 하나 더 있던 거 기억납니까? 경상남도, 창원. 그래서 영남권도 대도시 4개.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나하고 라는요. 대도시 숫자가 같아요. 충청권과 호남권은 대도시의 숫자가 같기 때문에 하나는 대전이고 하나는 광주일 거예요. 그죠? 대전,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도시들의 숫자 인구수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번하고 다번 중에 어디일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그냥 예상으로 맞춰볼까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거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 되는 규모. 자,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 상당히 어렵죠. 자, 일단 나번은 5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다. 아마 전주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별로 도청 소재지라든지 중심되는 도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주고요.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에 위치한 그나마 좀 지역에서 중심지 노릇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전주 하나밖에 없는 곳. 예, 여기가 호남권입니다. 충청권이 나머지 하나가 되겠네요. 자, 충청권에서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는 대전이죠. 대전 말고 이제 지역에서 50만에서 100만 명 사이에 위치한 대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 순위를 어떻게까지 외워요? 이게 사실 수능에서 나름 킬러라고 나온 게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싶긴 한데요. 수도권, 영남권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전주고 그게 이제 100만 명까지는 안 되는구나.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청주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말고도 천안이라는 대도시가 있구나.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남, 호남, 수도, 충청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게요. 가의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모두 광역시이다. 예, 창원이 아니죠. 창원이 아니고요. 다는 가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수도권은 영남권에 비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수도권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수도권이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우리 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그래프 우리 본 적 있죠? 맞고요. 다는 라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겠죠.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을 거예요. 수도, 충청, 영남, 호남 아니고요. 순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자, 요 문제도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현명하게 풀었기를 바라며 예, 여기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31강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